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우선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경우의 수는 어떤 분야냐 하면 헤아림. 자, 헤아림. 헤아린다. 카운트.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공식을 먼저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선 일일이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헤아리느냐? 헤아리는 방법은 규칙은 1번 빠짐없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중복 없이, 빠짐없게, 그리고 중복이 없게끔 헤아려주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이 경우의 수, 사건과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헤아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학습 목표, 사건의 뜻을 알고 경우의 수를 말할 수 있다. 그죠? 자, 우선 정의를 알아봅시다. 사건이 뭔지, 경우의 수는 뭔지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알파벳 모양의 과자 10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르려고 한다. 고를 수 있는 과자는 모두 몇 가지인가? 뭐야 이거? 하나, 둘, 세면 되겠죠? 이렇게 겹쳐진 거 없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5개, 10개가 되겠다, 그죠? 모음 모양의 과자를 고르는 경우는 몇 가지인지. 자, 모음, 여기 A가 모음이다, 그죠? 또 뭐죠? O도 모음이죠. 그 다음에 E도 모음이다, 그죠? 3가지네요, 그죠? 자, 밑에 텍스트를 봅시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자, 경우라는 말이 나왔다, 그죠? 이렇게 1의 눈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의 눈, 3의 눈, 4의 눈, 5의 눈, 6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죠? 어떨 때?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이런 경우가 있고, 가짓수는 6개다. 이때 눈의 수가 짝수인 경우는 2의 눈, 4의 눈, 6의 눈이 있겠다, 그죠? 3가지이다. 알파벳 모양의 과자를 고르거나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와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결과다, 그죠? 결과, 사건. 단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 동일한 조건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동전을 하나 주사위를 하나 설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그냥 밑에 바닥에 주사위 던지는 거랑 침대 위에서 던지는 거랑은 다르다,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마룻바닥에서 던지는 거랑 학교에 책상 위에서 던지는 거랑은 다르죠? 왜 다르죠? 재질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건 동일한 조건이 아니잖아요. 또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가짓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우의 수라는 말이 나왔다, 그죠? 자, 보기를 봅시다. 방금 경우,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사건이라는 말을 했었다, 그죠?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 사건, 소수의 눈이 나온다. 이 결과잖아. 그러면 이런 사건의 경우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소수는 일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를 갖지 않는 것.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약수가 2개인 거죠. 1하고 자기 자신, 그지? 그런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 2의 눈, 3의 눈, 5의 눈.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3가지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죠? 자, 이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 봅시다. 자, 생각 열기. 현수는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교육 분야 4곳, 환경 분야 3곳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다. 교육 분야 중 한 곳을 선택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인가? 당연히 4가지가 되겠죠.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 분야 3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교육 분야 또는 환경 분야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는 경우, 자, 선택지를 보세요.
교육 분야에 A, B, C, D라는 네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보호 분야에 D, E, F 이렇게 세 곳이 있다 그죠? 그러면 A, B, C, D 또는 D, E, F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다 그지? 그러면 총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총 7가지가 되겠죠? 7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7가지가 되겠다 그죠? 자, 위에 생각 열기에서 교육 분야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4개이고 그 다음에 환경 보호 분야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는 경우는 수는 3이다. 그런데 교육 분야를 선택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 분야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왜 그렇죠? 내가 몸이 2개가 아니잖아.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잖아. 그죠? 교육 분야 혹은 환경 분야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1은 4 더하기 3, 즉 교육 분야에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환경 분야에서 교육을 선택하는 수 3개, 4개 이렇게 더한 거와 같아 그죠? 이거 7의 의미는 이거다 그죠? 여기 교육 분야 또는 환경 분야 중에서 7곳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한다 이런 얘기다 그죠? 일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이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것은 요 또는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 또는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지는 말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기차 안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차로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다.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고를 때 여러분 동시에 많이 하잖아, 그지? 그죠? 만약에 어떤 가면은 분식집에 가면 김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떡볶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라면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떡볶이가 김밥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김밥은 이것 중에 하나를 먹고 그다음 또 떡볶이는 이것 중에 하나를 먹겠죠. 그러니까 김밥도 하나 시키고 떡볶이도 하나 시키고 이렇게 될 거냐 그지. 그럴 때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느냐. 내가 초이스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몇 개나 되겠냐 이런 얘기죠. 자, 봅시다. 다음을 통하여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알아보자. 어느 가게에서 컵이나 콘에 바닐라, 초콜릿, 멜론 아이스크림 중 한 가지를 담아 판매하고 있다. 이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 그림을 완성해 보자. 지금 우리는 컵이나 콘에 이것들을 담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봐봐. 컵에 우리는 뭘 담을 수 있어요? 컵에 바닐라 담을 수 있죠. 그죠? 이거 이제 써야 되나 이거? 자, 여기 바닐라. 난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바닐라, 컵, 초콜릿, 그 다음에 멜론 아이스크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콘에 바닐라, 초콜릿, 그 다음에 멜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6가지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6개다. 그죠? 총 경우의 수는 6가지다. 즉, 나는 선택지 6개 중에서 하나를 초이스를 하면 되겠다. 위에 함께하기 위해서 용기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2가지이고, 다시 용기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2가지이고, 아이스크림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3이다. 그런데 따라서 용기와 아이스크림을 각각 하나씩 골라 주문하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3 이꼴 6이다. 자, 했다 그죠? 자, 이걸 결과적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곱하면 된다 이 말이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다. 일반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일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이거다. 곱하면 된다라는 거다. 그죠? 그죠? 방금 우리가 앞에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그 서울 가는 방법. 그죠? 근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는 분식점, 어디 뭐 먹으러 갈 때 이런 거. 어, 우리 그 햄버거 서브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에도 31이니까 31가지 맛이 있잖아요. 그지? 그런데 컵을 중짜에 담을 거냐, 그 다음에 콘에 담을 거냐, 큰데 담을 거냐, 더 큰데 담을 거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이스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경우다. 이런 얘기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아, 경우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사건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경우의 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걸 알았다면 조금 더 우리는 이 경우의 수를 좀 빠르게 어떻게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 맨날 헤아릴 때 이렇게 위에처럼 이렇게처럼 이걸 이제 수영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수영도를 그려서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것보다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우리가 알아냈던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서로 더하면 되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서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 헤아리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노가다라고 얘기하죠. 빠짐없이 중복 없이 헤아릴 수 있는 방법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